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좋은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날 난 팔아요 시간에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간략한 재배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선 그러기 전에 오늘의 포인트는 난을 일일이 난이 300속 800 몇 품종이에요. 하여튼 800속, 300속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들이 있어서 그냥 속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이 난을 어떻게 다 구분하나라고 하는데 보통은 힘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난초를 분류하는 거를 좀 알아두고 난초 5대속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거기서부터 이제 적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판매 방송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또 단격성, 본격성, 난초 분리. 보통 우리가 서양난, 동양난 얘기하죠. 그죠? 근데 서양난, 동양난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도 90종류가 넘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난초가 있죠. 근데, 그러면 서양난은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는 서양난 하면 어떤 화려하고 향이 없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 말조차 잘못했죠. 서양난은 동양난 이런 거 그냥 난초로 그냥 분류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럼 서양에서 온 난초를 서양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죠. 서양에 난이 많지 않고 주로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에 굉장히 많은 난들이 있습니다. 그럼 남미 쪽에 있는 난도 서양난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제주도에 벌버필름 종류 있거든요. 콩난이라고 그것도 그러면 서양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는 동양난 하면 이렇게 신비디움 속의 미니 타입, 출란이나 한란, 보세 이런 것들과 풍난 종류를 이제 동양난이라고 합니다. 석곡 종류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 서양난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건 없고 난은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8,500만 년 전에 난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난초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난초가 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난초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땅에 있었던 난초가 있고 추측이죠. 아니면 그 나무나 바위에 붙어 사는 난초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 사는 난초들은 적응도 하고, 그죠? 그리고 홍수 피해나 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동물들의 습격 이런 것들에서 보호를 좀 받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밑에 있는 지생난들은 멸종하고 그래서 아주 적은 수량만 남아있고 위에 있는 난초들은 많이 남아있는 건지 밑에 게 위에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난초를 구분할 때는 땅에서 사는 난초들 대표적인 게 뭐죠? 동양난, 출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죠? 요강고, 항릉요강고, 새우난초, 해오라비 난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파피오페디룸 이런 파피오페디룸도 이제 지생난이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두고 하는 지생난과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 자라는 착색난을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난초는 99%가 전부 다 거의 착색난초인데 땅에 있는 난초는 일단은 대부분의 뿌리가 일반 착색난초하고 틀려서 뿌리에 약간 잔털이 있습니다. 약간 솜털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난초들은 너무 말랐다가 키우면 안 돼요. 약간 촉촉하고 보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양난 분도 화분이 길죠. 파피오페디름 같이 이런 지생난들은 오히려 통기가 잘 되는 토분 있죠. 그런 토분 쓰면 안 돼요. 차라리 플라스틱 분이나 유약이 발라져 있는 거 아니면 이태리 토분 국내 토분 중에서 고온으로 구웠을 때 좀 보습력이 있는 화분에 물을 칙칙칙 뿌렸을 때 물이 흐르는 그런 화분에서 키웠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착색난초는 아무래도 그 땅 속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서 습을 먹고 에어리얼 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들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말랐다 줘도 충분히 괜찮은데 습도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난초는 지생난초하고
착색 난초를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은 단경성이냐 복경성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단경성이냐 복경성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호접란처럼 위로만 쭉 자라죠. 반다, 아스코센트럼, 또 뭐 있죠? 에어리데스, 그 다음에 많이 있어요. 그런 종류들이. 우리나라 소여풍란, 대여풍란이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죠. 이렇게 위로만 자라는 난초를 우리가 가지가 하나라 해서 단경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은 주로 호접을 예를 들면 단경성이기 때문에 보통 복경성은 새로운 순이 나와야지 가서 꽃이 피죠. 새로운 순이 카틸리아도 보고 이런 애들도 그렇고, 좀 카틸리아도 볼까요? 이런 카틸리아도 보면 한 번 안 나왔던 꽃대는 안 나와요. 그죠? 어려서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에 새 순이 나왔을 때만 꽃대가 피는 거예요. 복경성은. 단경성은 그러지 않죠. 위로 계속 자라면서 이 마디에서 꽃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호접란은, 특이한 게, 요 부분, 꽃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이 뒤로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는 애를 단경성, 여러 개 자라는 걸 복경성.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심을 때 이런 단경성은 물론 어느 정도 크면 새끼가 자라긴 해요. 그런데 이런 단경성들은 첫 번째는 요 부분 있죠. 마지막 잎 있죠. 여기가 생장점이기 때문에 이게 뽑혀서 아니면 여기가 죽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자라지 않죠. 이 단경성들은 또 하나는 카틸리아를 보면 과거의 잎, 옛날 할머니 쪽이나 이렇게 엄마, 고조 할머니, 처음에 이런 잎이 작았던 잎이 커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단경성은 처음에 요만했잖아요. 근데 위에가 계속 커지죠. 이렇게 커지면 밑에도 같이 자랍니다. 계속 커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심을 때도 단경성은 위로만 자라는 중앙에 심어야 되죠. 합은 중앙에 심으면 되고, 이런 복경성들은 이렇게 자라잖아요. 여기서 일로 자라죠. 일로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을 때 이쪽은 더 이상 전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을 때 이쪽은 공간 안 두고 뒤에 공간을 두고 화분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경성과 복경성 나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난초를 사면 이 난초가 온도 편차에서 꽃이 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때가 되면 피는 거, 그러니까 단일성인지 장일성인지를 알아야지 그 식물을 키울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관리할 수 있죠. 호접란은 25도가 넘으면 그때 안 나옵니다. 그냥 계속 자라요. 계속해서 올 초에 대만 난전시에서 1등을 받았던 게 호접란인데 거의 5년 동안 꽃을 안 피웠습니다. 온도를 계속 높게 키워서. 그러면 잎이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꽃 한번 안 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온도 처리를 합니다. 20도 미만으로 떨구죠. 근데 너무 호접란은 덴드로비움처럼 석곡이나 덴드로비움이나 노빌 타입처럼 온도를 뭐 8도, 7도, 12도까지 떨굴 필요 없어요.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 근데 더 떨어지면 꽃대는 더 실하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호접은 취에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저온 처리할 때 뿌리 안 상하게 하려고 햇빛도 어느 정도 주고 온도를 많이 떨구진 않죠. 그래서 화합은화가 하면 이제 꽃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꽃을 보고 싶을 때 이런 애들은 꽃을 볼 수 있어요. 온도만 떨구면.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이제 파피오페드름은 온도하고 상관없죠. 저는 파피오페드 종류가 많아서 뭐 장일인지 단일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냥 때가 되면 순이 나오면 피더라고요. 근데 품종별로 좀 틀려요. 품종별로 이거 원종이 교배종이죠. 여러 가지 혈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피는 거고, 카틸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종일 경우에는 정확하죠. 봄에 많이 폈다. 계속해서. 그럼 봄이 되면 겨울에 해가 없죠. 짧잖아요. 짧고 얼마 전에 동지였잖아요. 그래서 해가 계속 짧아졌다가 점점 길어지죠. 1월 달부터 길어지고 2월 달 길어지고 3월 달 길어지면서 해가 길어지면서 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죠? 장일식물이래요. 그런 것들은 봄에 피는 거예요. 가을에 주로. 그 다음에 해가 짧아지면서 피는 걸 우리가 단일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크리아나와 노빌리아가 구분하면 얘네들은 온도 편차 때문에 피는 게 아니라 보통 원종도죠. 라비아타, 그 다음에 젠마니에서 뭐 이런 종류들,
겨울에 이렇게 겨울로 가면서 피는 애들은 전부 다 단일, 해가 짧아지면서 꽃이 핍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고 약간의 온도 편차도 좀 있어야 되긴 한데 주로 그렇게 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빛을 계속 쏴주면 꽃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봄에 피는 애들은 어떤 거죠? 빛이 길이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인위적으로 만약에 내가 피겠다 그러면 햇빛을 좀 길게 해주면 필 수 있는데, 문제는 한번 폈던 데서 안 피고 새로운 순에서만 피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식물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가을에 꽃이 피는데 만약에 가로등 밑에 있으면 햇빛을 계속 보니 꽃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포인센티아도 장일이죠. 그죠? 장애식물이. 왜냐면 포인센티아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꽃이잖아요. 그때 피는 건데, 관엽인데, 꽃은 관엽인데 잎이 빨갛게 변하니까 꽃처럼 보이는데, 걔네들도 장일이에요. 그러니까 해 길이가 짧아지면, 그래서 농가들에서 조기 출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길이를 인위적으로 짧게 하죠. 커튼을 친다든지 어둡게 해갖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일단 난초가 쉽습니다. 그죠? 오늘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기준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프레오타리스잖아요. 프레오타리스는 당연히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니까 뭐죠? 착색 난초고, 순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우리 어떤 거죠? 복경성, 가지가 여러 개 쓰냐, 복경성 난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오타리스는 꽃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요 시기에 나온다. 그러면 얘는 단일 식물이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뭐 이때도 피고 저때도 저저 피고 단일이 아니라 얘네 성장하면 때 되면 그냥 피는 그런 거고, 난초들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5대속 정도는 이미 그런 게 나와 있죠. 프레오타리스는 잎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이렇게 둥근 잎들이 어떠했죠? 빛에 약합니다. 햇빛 쐬면 안 되고, 요런 종류들이 보통 밀림, 남미 쪽에서 이제 밀림, 얘네들은 중앙아메리카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으면서 해서 습을 되게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프레오타리스를 부작으로 키우려면, 오늘도 질문이 한 분이 오셨는데, 잘 키우다가 너무 부작에다 키웠더니 말라 들어가요. 그러면 방법은 부작 형태인데 거기 습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가습기를 틀어주고, 그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늘하게 만들어주면 잘 자라겠죠. 근데 부작을 했을 경우, 근데 우리가 습도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작하지 말고 다시 화분으로 키워야 되겠죠. 요 최근에 뜨는 이런 프레오타리스, 이게 저희가 두 종류인데, 요거랑 또 하나가 17번. 물건이 없네요. 포장돼서 다 나가서. 그래서 프레오타리스 저희가 라세미폴리아하고 프로리페라 두 종류였었는데, 그것들은 보통 남미 쪽에서 키우는 거 보면 하우스 안에 하우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습기를 계속 틀어줘 갖고, 아니면 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포구기 같은 거 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풍기를 계속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하나, 이런 애들은 추위에 약합니다. 프레오타리스는 추위에 약해서 15도 이상 유지해 주는 게 좋고, 겨울철에 만약에 추우면 이렇게 반점이 바로 생겨요. 반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는 분은 분갈이는 제가 볼 때 할 필요 없고, 뿌리가 얇잖아요. 얇은 애들은 저장성이 좀 약합니다. 뿌리 쪽에서는. 그래서 습을 유지해주고, 물을 너무 바싹 말렸다 키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라토스타이리스 레티스카마는 이건 어떻게 돼요? 단경성이죠. 이렇게 위로만 자라잖아요. 그죠? 위로만 자라죠. 그 다음에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거의 단경성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애들은. 그리고 잎이 이렇게 보면, 꽃이 피는 게 얘네들도 요 시기에 펴요. 2번 피나? 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이게 올해도 폈던 것 같아요. 초에도 폈어. 그러면 얘는 이제 단일 장이어야 부정기적으로 피는, 꽃이 피는 거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얇잖아요. 얇은데 뿌리는 정말 더 얇아요. 근데 뿌리에 솜털이 있어요. 근데 이 솜털은 지생란, 일반적인 식물로 보면은 잔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잔뿌리는 어떻게 해요? 땅 속에서 물을 흡수할 때 쓰는 거고, 요렇게 잔뿌리는 오히려 이 잔털이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먹기 위해서 잔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봤을 때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데, 잎도 구조도 보면, 그죠? 일단 뾰족하고 이런 애들은 빛이 좀 세도 돼요. 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수분이 잘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장은 왜 여기서만 하지만 어떤 점이 있냐면 이런 것들은 약간 건조하게 그러니까 건조한 게 아니라 물은 자주 안 줘도 되는데 습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습도를 못 맞췄을 경우에도는 이 화분이 너무 말랐다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뿌리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부작으로 해도 되고 다 좋은데 온도는 이것도 12도 이상이 돼야 되고 빛은 좀 쐬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공중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 그러지 않으면 화분 물 줄 때 너무 바싹 안 마르는 게 좋다. 특히 뿌리가 얇은 애들은 보통 나는 말렸다 주라 그러잖아요. 는 될 수 있으면 바싹 안 말리는 게 좋아요. 근데 호접란만 예외죠. 뿌리가 굵은데도 불구하고 호접란은 물을 안 말리고 그러니까 호접란을 오크레아나 노빌리아나 카틸리아처럼 너무 말렸다 키우면 축축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리지 않고 약간 물이 있을 때 좋습니다. 하지만 물이 그러니까 습도가 있는 데서는 물을 많이 안 줘도 거의 안 줘도 삽니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고니엄 에거턴이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꽃이 되게 독특하죠. 얘는 벌브도 이쁘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벌브가 여러 개죠.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복경성이에요. 일단. 그죠? 복경성 난초입니다. 그리고 꽃은 얘도 꽃이 부정기적으로 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생각엔 부정기적으로 피니까 온도 편차하고 상관없이 꽃이 핀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지금 보면 벌브가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성은 좋은 거예요. 이런 애들도 물 저장성은 좋아서 물을 말렸다고 쉽게 죽진 않지만 이런 애들이 물을 너무 안 주면 벌브가 완전 막샤처럼 짜글짜글해져 갖고 다시 너무 짜글짜글해지면 펴지는데 어려워 걸려요. 장점은 또 하나는 뭐냐면 벌브가 이렇게 통통한 애들은요 한 번 뿌리가 죽어도 뿌리가 다 죽잖아요. 그래도 곰팡이나 이런 균만 없으면 또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리고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우기 쉬운데 온도는 또 이런 애들은 온도는 이것도 똑같아요. 한 15도 정도 12도에서 최소 12도 이상 유지해 줘야 되고 온도 떨어지면 이런데 갑자기 갈색으로 변하는데 제가 질무르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 반점들이 생기는데 그 반점이 진한 반점이 아니고요. 탄저병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옅은 밤색으로 변해서 약간 투명하게 변하면서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추위에는 약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크로데니아 멀티플로라가 아주 얘도 웃깁니다. 얘도 착색 난초고 꽃이 피면은 아주 향이 굉장히 좋죠. 최근 들어서 이제 꽃이 피는 시기예요. 이것도 복경성이고 이거는 저희가 키워보니까 이런 애들이 그런 거예요. 얘는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돼. 이것도 말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키우다가 안 자라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얘를 이런 화분 플랜트 커버 같은 데 넣어놓으니까 갑자기 막 좋아져요. 얘는 이 화분 자체가 습을 유지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습도를 좋아하는 거랑 물을 많이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난초는 될 수 있으면 물을 한번 줬다가 말랐다 준다고 하는 게 기본인데 요런 애들도 말랐다가 줍니다. 그럼 얼마만큼 말립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안 죽고 병이 안 걸리는 정도니까 그냥 마르면 주면 돼요. 계속 말려서 가는 건 없어요. 약간 꼬독꼬독 마르면 다시 물 한번 주고 다시 주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요거 구매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키우지 마시고 또 얘네들이 플라스틱에 키우면요 너무 습해갖고 습하게 안에 물기가 많고 안 마르면 또 잘 안 커요. 그래서 토분에 심어서 키우되 이렇게 플랜트 커버 같은데 통에다 넣어놓고 키우면 습도 유지되고 잘 큽니다. 근데 마스데벨리아 레드베런이죠. 마스데벨리아는 많은 분들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것도 꽃이 1년에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봄철에 한번 나와서 또 나왔는데 그리고 한번 피면 여기서 피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여기 끝에서 원래는 얘는 지금 세력이 약해서 이렇게 한 번만 폈는데 봄에 필 때는 이렇게 이어 피죠. 지구면 또 하나 나와서 또 하나 이렇게 펴갖고 한 꽃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경향이 있고, 얘도 본격성이고, 잎을 보면 빛이 그렇게 세면 안 되겠죠. 잎이 얇고 넓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그늘에서 키우고 온도도 낮으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겨울철에는 따뜻하고요. 여름철에는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키우는 분들은 보통 강원도나 이런 고산지대에서 있는 강원도 쪽에서 잘 큽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데서는 언제 죽이냐면 겨울에는 추워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추우면 그냥 한 번에 싹 빨개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단저같이 병이 오면서. 그리고 여름철에 너무 더워도 시커멓게 되고 주근깨 생기고 노랗게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신 선선하게 유지해야 되고, 도저히 선선하게 못하겠다, 너무 덥다 그러면 빛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죠. 그렇죠? 요거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물을 너무 많이 말렸다가 바싹 말리지는 말고, 바싹 말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입이 축축축 처져 버리니까. 약간 물기가 살짝 꼬독꼬독보다는, 그러니까 완전 바삭바삭은 아니고 약간 꼬드득 정도. 그죠? 물을 만졌을 때 완전히 물이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살짝 물기가 있을 때 물을 다시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덴드로비움 힐리아폭스는 보시면은 지금 그때가 이때쯤 나와요. 주로. 그러니까 저온철이까지는 아니고 가을 되면 꽃이 피는데, 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테트라고니움은 그냥 꽃이 피는 형태고, 원종, 그러니까 엄마 혈통은, 아빠 혈통은 대명석국이죠. 대명석국은 온도가 좀 떨어져갖고 온도 편차가 나야지 꽃이 많이 달려요. 김기한님처럼. 근데 둘이 결혼했더니 대명석국 혈통도 있어서 약간 저온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때 해가 길이가 짧아지면 그냥 피더라고요. 잘 핍니다. 잘 펴요. 그리고 이거는 대명석국은 추위에 강한데 테트라고니움은 추위에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낳기 때문에 중간 정도. 그래서 얘도 한 최소 10도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꽃대가 나왔었잖아요. 전년도에. 나온 데서 또 나옵니다. 계속. 벌브가 여러 개면 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나왔던 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새로운 것도 나오고 하니까 꽃이 많이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얘가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커야 되는데 저희가 분갈이를 안 했어요. 계속 놓쳐갖고 못해서. 그래서 뭐 세일도 한 것도 있지만, 받으시는 분들 이거 바크로 돼 있거든요. 바크로 다시 키워도 되는데, 이후에 어쨌든 다 털어야 됩니다. 싹 더 털고, 이런 나온 뿌리는 그냥 자르면 돼요. 곧 보신 다음에 다 자르고 다 턴 다음에, 수태로 심을 분들은 바크로 완전 다 털고 심고, 바크로 심을 분도 당연히 다 털어야 되죠. 왜 털어야 되냐면 식재가 오래됐어요. 식재는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저 같으면 바크보다는 스테로 키울 거고요. 화분은 요거 정도면 지금 얘가 9cm 거래, 이거. 몇 짜리지, 몇 호지, 이게. 네, 9cm. 0.9cm. 9cm짜리인데 12, 13, 15 정도 분으로 키우면 되는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갑자기 큰 분들 넣으면 안 되죠. 관리 안 됩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영루비 짜이마이, 뭐 세이마이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벌브가 오래되고 묵은 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잘라주나요? 자르면 안 돼요. 보기 흉하더라도 자르지 말고 같이 끌고 가서 벌브가 촉이 많아지면 분주할 때 쓰는 분주용으로 쓰시면 되고, 지금 얘도 뿌리가 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받자마자 저희가 물을 안 줬어요. 추워서 배송할 때 물 주면은 중간에 없니다. 핫팩을 쓰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뿌리 보면 뿌리는 이렇게 활짝 돼서 땡글땡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물에다 충분히 담그고 야들야들 내린 다음에 뒤쪽만 수태를 좀 더해갖고, 이 수태 안 털어도 돼요. 수태가 보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한다. 이렇게 조금 큰 분으로, 통기가 잘 되는 분으로 분갈이하면 내년에는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렐리아. 처음에 저 다이아나라는데 정확한 발음은 데이아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렐리아 같은 경우는 얘네도 원종이잖아요. 그죠? 렐리아 중에서 데이아나가 요즘 꽃이 펴요. 요즘 피는 겁니다. 얘는 복경성이죠. 그리고 지금 피니까 약간 단일
조건에서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지금 이거 받으신 분은 이걸 부작으로도 많이 키워요. 부작으로 키우실 분은 뭐 지금 부작하셔도 괜찮은데 가정에서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좀 봄철에 환경 좋을 때 부작하시는 게 좋고 그냥 받으시면 요 화분에서 봄철까지 그냥 키우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는 토분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그냥 쏙 뽑아서 얘도 지금 보면 뿌리하고 다 좋습니다. 이상 없어요. 그대로 옮기셔서 키우시면 돼요. 얘는 카틀리아처럼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틀리아 마슈비치아에는 이렇게 조그만 토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없는데 여기 있나? 모시아이하고 같이 하면 되겠다. 여기 모시아이와 마슈비치아가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이즈 보면 분갈이 안 하고 일단 이 자리에서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봄에 분갈이 해도 돼요. 뭐 환경이 정말 좋고 집이 따뜻하고 빛이 잘 드는 데서는 지금 분갈이 바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키워서 벌브 좀 새순 나오는 거 스트레스 안 받게 통통하게 키우고 굳으면 봄철에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물이 아마 이렇게 토분으로 해서 지금 바삭바삭하잖아요. 잘 마르니까 언제 주냐고요? 잘 마르면 자주 주면 돼요. 마르면 주면 되잖아요. 그죠? 마르면 주면 된다. 마르면. 이렇게 주시고 요렇게 순 나올 때는 비료 같은 거 좀 더 주셔도 돼요. 관비 같은 거 줘서 얘를 좀 더 세력을 지금 벌브가 요만하잖아요. 여기 요만한 벌브에서 이렇게 컸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벌브가 요 정도 나올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비료를 관비 겨울철이니까 질소보다는 인산 아니면 그냥 14나 10 정도나 아니면 13, 10, 20 정도. 그러니까 인산이 조금 더 있는 거를 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연면식으로 주고 관비를 주면 훨씬 더 빨리 자라서 그 다음에 꽃을 보는 확률이 제가 2년 키워야 된다는데 그렇게 세력이 너무 약하게 키우면 3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수는 튼튼하게 키우면 다음 수는 배로 더 튼튼해지죠. 그래서 2년이 있으면 충분히 꽃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워카틀리아 워크리아 세미알바 중에 여기 다 작은 거 다 나갔어. 없네.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는 그냥 물에 충분히 불려서 화분 불려서 분갈이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요만한 화분에 거의 요거랑 같은 화분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갈이 해주시면 되는데 LED가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LED를 몇 시까지 켜줘야 되는데 어린 애들은 꽃대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켜줘도 상관없습니다. 더 빨리 자라겠죠. 어렸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라게 비료도 주고 튼튼하게 빨리 커야지 다음 벌브가 커지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산 오크리아나도 다 나갔네. 없네. 국내산 오크리아나 받으시는 분들은 분이 꽉 차 있죠. 지금 건들지 마세요. 혹시라도 꽃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봄까지. 그리고 카틀리아는 이런 게 장점이 뭐예요? 색상난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도 안 죽어요. 공중에 떠 있어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요거 다음에 이제 지금 분갈이 해야 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런 거는 그냥 물에다가 충분히 불려야 돼요. 그럼 잘 안 빠집니다. 충분히 불려서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나 뭘로 돌려놓고 아니면 그냥 깨도 되고요. 깨서 넣어서 조금 더 요만한 분으로 뒤쪽 위주로 그죠?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도 돼요. 나와서 내년에 봄에 갈아도 됩니다. 내가 분갈이 하면은 우리 집이 환경이 안 좋아갖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러면 지금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저희는 해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다음 순이 뜨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토분에 그냥 넣어놓고 옆에 바크만 좀 채워놓으세요. 거기서 나온 애들이 뿌리 내려서 자라다가 내년쯤에 옮기셔도 되고 안 옮기고 그런 형태로 또 키워도 되고요. 화분 쪽에 또 화분 집어넣어서 키우셔도 되고 그거는 키우시는 분에 맞춰서 스타일에 맞춰서 하고 이것 또한 오크리아나는 이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판매했던 것보다 오크리아나는 사실 특히 카틀리아는 비료를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죠? 꾸준하게 비료를 썼을 때 벌브도 통통하고 꽃도 훨씬 더 좋고 특히 오크리아나는 저희가 보면 노빌리아나 다른 카틀리아보다 꽃 필 때요. 영양분에 따라서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꽃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롤라키나 피코티가 살짝 들어갔다 그러면 근데 세력이 되게 좋으면 훨씬 더
진하게 색이 나오고 라운드지고 꽃도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비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죠? 비료는 자세한 비료 쓰는 거는 제 영상에 다른 영상에 보시면 되고요. 끝났는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언케이텀. 아까 언케이텀 안 했죠. 언케이텀도 온시리움 정도 같이 키우면 되는데 추위엔 좀 약해요. 지금 피는 거 보면은 그죠? 약간 단일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이것도 봄에 폈었나? 만약에 봄에도 폈었고 지금도 폈다 그러면 부정기적으로 피는 거고 만약 가을만 핀다 그러면 단일 식물인 겁니다. 얘가 짧아지면 꽃이 피는 거고 복경성이죠. 그리고 여기다 심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 안 갈아도 돼요. 봄에까지. 특히 이런 것들 분 크면 무조건 안 돼요. 어느 날 보면 마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되는데 일단 온도는 12도에서 13도 이상 유지해 주는 게 좋고 햇빛은 그렇게 셀 필요 없습니다. 잎을 봐보면 빛이 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빛이 세면 여기 노랗게 타요. 이렇게 까맣게 타고 그렇게 빛이 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걸려있던 거 샘플 큰 거는 어떤 분이 꼭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키우는 게 큰 게 하나 있어갖고 판매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키울 때도 한 번에 갈지 말고 한 두 번, 세 번에 끊어져 가야 돼요. 여기서 넣고 여기에 벌브가 꽉 차면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찰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수북해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옮길 때도 한 이 정도 사이즈 옮기고 또 이렇게 옮기고 한 번에 큰 분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네 일단 온시디움 정도 물도 너무 바싹 말랐다 주지 마시고 이런 것도 약간 꼬독꼬독 할 때 다시 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파라에 대해서 판매했던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난초 분리하는 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뭐죠? 땅에서 살면 지생난, 나무나 바위에서 위에서 사는 난들을 착생난. 그래서 지생난을 딱 받으면 지생인지 착생인지 단경성인지 복경성인지를 먼저 보고 꽃이 필 때 부정기적으로 피는 건지 장일 조건인지 아니면 저온철인지에 따라 틀려지죠. 그래서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나 석고, 갱기아님을 실내에서 오냐오냐고 따뜻하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봄에 꽃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베란다 쪽에 놓아야 되고 저온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난초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쉽습니다. 그죠? 이상으로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난 팔아요 재배법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재배법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이번 주는 브이로그 찍어야죠. 지금 난김태 꽃들이 이쁜 게 많이 또 피기 시작해갖고 그 보여드리고 오늘 또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되면 거기 오신 분들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갑자기 따뜻해져갖고 좀 다행이긴 한데 갑자기 또 추워지시 다음 주까지는 또 따뜻하니까 그죠?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